제가 오늘 들어오시는데 네. 어떤 가방을 들고 오시나 잠깐 봤어요. 네. 주말 사이에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가방 어떤 거 들었어? 이게 네, 맞아요. 유행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들고 나온 낡은 가방 사진이 아주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낡은 가방,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수십 년을 썼다는 거죠? 네. 이 여자들만 유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가방 정도는 유행이 어떤지 알고 있거든요. 유행이 남자 가방도 있어요? 예. 근데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가방이었습니다. 예. 최소한 수십 년은 됐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손잡이나 이런 데 가죽이 완전히 다 벗겨져 가지고 허연색이 나올 정도 그 정도였는데 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낡은 구두가 생각난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이 제자 증언도 좀 화제였는데요. 예. 이 2000년대 초반에 김 후보자에게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진짜 거적대기 같이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진 가방을 들고 다녔는데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가방꼴이 그게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도 이미 낡았었던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대학원 때부터 쓰던 거라 편해서 쓴다. 뭐 이 가방이 뭐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요. 가방이 스타가 됐어요. 맞아요. 낡은 가방이. 예. 근데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도 뭐가 숨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스토리가 의혹을 덮었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청문회 직전에는 야당에서 또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한 20여 가지가 하고 얘기할 정도였는데 예. 뭐 탈세,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부인 원어민 강사 취업 특혜, 뭐 카드 사용 영원까지.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는 공정위 후보자가 아니라 불공정위 후보자 아니냐 이렇게 비판까지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인사청문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낡은 가방 딱 보자마자 할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사 문제도 대장암 투병 중인 아내 병원 치료를 위해서 했던 것이다. 병원 근처로 이사 온 거다. 네. 해명을 했고. 왜 카드비가 영원이냐 이런 의혹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예. 이 현찰만 쓰는 거면 탈세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평소 김 후보자의 검소한 생활 태도가 알려지면서 이것도 약간 좀 머쓱한 얘기가 돼버렸죠. 뭐 신고 액수보다 아래였기 때문에 네. 이게 서류에는 그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혹시 연출하기 위해서 낡은 가방 들고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방송가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가방 들고 계속 방송하고 다녔고 그렇죠. 찌든 땀에 쩔은 옷 같은 거 네. 입고 다녔다는 거 많은 분들이 다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쇼는 아닙니다. 예. 여기다가 청문회 다음 날 이 청문회 때문에 빼먹은 학교 강의를 온종일 보충했다 이런 얘기까지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훈훈한 뒷얘기까지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예. 과연 청렴하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지 의혹투성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을지 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17일까지 그러니까 모레까지죠. 여론이 어느 편을 들어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낡은 가방에. 두 번째 행간은 야당 의원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청문회 전까지만 해도 낙마 1순위는 김상조다 이런 얘기가 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김 후보자한테 집중 포화가 쏟아졌는데 이 막상 청문회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좀 묘하게 돌아갔잖아요. 의혹이 오히려 미담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요?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가 끝난 뒤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나도 참 난감하다. 당에서 시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 나도 난감하다. 네. 의혹 제기하기가. 네. 다른 야당 의원도 청문회 중간에 김 후보자한테 가서 예. 뭐 개인적으로 좀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합니다. 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분위기도 뭔가 좀 묘하게 돌아가는데요. 시정일관 부적격이다 이런 논평을 내왔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부적격이잖아요. 네. 야당들. 그런데 당내 중진인 박지원, 천정배, 김성식 의원은 SNS에 이거 적격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격이다? 예. 그러니까 흔들리는 야당 의원들의 눈빛이 청문 보고서 채택으로 이어질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부적격이고 심지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 임명 강행하면 그렇게 네. 강수지만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 열리죠. 네네. 오늘 어떤 최종 얘기가 예고 나올지 결정한답니다. 여기가 결국 캐스팅 보트를 또 쥐고 있는 셈이네요. 네, 맞아요. 김상조 후보자의 낡은 가방.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입니다. 크다고 보세요? 네. 뭐 김상조 후보자는 단순한 재벌개혁의 전도사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1순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제이노믹스, 예. 소득주도 성장,
이 경제 공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야당은 뭐 물론 반대하겠지만 여당은 이미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 정도면 해명됐다? 네. 민병도 의원은 야당이 종합비리 세트라며 시작했지만 결말은 우체통 게이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체통 게이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해외 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 했던 건데 위장 전입? 예. 그 정도 게이트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 보면 그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왜냐하면 장관은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할 수 있으니까요. 인준 잔설사 필요 없습니다. 예. 국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고 그렇죠.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도 해야 하는데 그렇죠. 과연 국민의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 앞으로 한 이틀 정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